일단 동영상 하나 볼게요. 한미 통상 협상. 제가 진짜 머리빨이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인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리더십.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면 맞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이 집중 타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웬만한 언론들은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았고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가 당했다. 한국이 부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지금 어저께 트럼프 SNS 한번 봐요. 미국은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이르겠음을 기쁘게 발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맨 마지막이어서 네. 협상 타결 안 될 거야. 8월 1일 되면 그때부터 25% 맞을 거야. 대한민국의 반 이재명은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러길 아마 막 기원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네. 우리 한국 시간으로 7월 31일까지가 아니고 네. 사실은 7월 30일 날 끝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조용히 있었다. 그걸 모두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전화해라라고 계속 대기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만약에 7월 31일을 넘겼다면요.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우리나라 그 언론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왜 전면에 안 나서냐라고 뭐 일부 언론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 외교와 담판과 협상이라는 게 전면으로 안 나서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대통령 뭐하냐 뒷짐지고 있냐 뭐 아무것도 모르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도움이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맞아요. 무조건 중요한 일이라고 다 대통령이 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쌓였던 거야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특히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게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뭘 가장 원하고 약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약점을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보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 삼아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나 EU는 그 지렛대로 삼을 만한 그 강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업 하나만 갖고 네. 그걸로 협상을 한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요거를 포인트를 잡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이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 관련돼 있는 세계 모든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지금 더 트럼프 정확히 마음대로 말하면 트럼프 협상이 마음대로 아니고 지금. 협상이 아닌 상황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 나으면 된 거예요. 네. 실제로 훨씬 낫습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면은 다시 한미 FTA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진짜 크게 뒤통수 맞은 게 알래스카 네. 그 천연가스 개발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건데 그 덤텅이를 일본이 쓴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회피한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과가 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최상목을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협상이 굉장히 원활하게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협상을 했잖아요. 100%는 만족 못하겠지만 우리만 어떻게 잘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거를 선거 그러니까 우리 정권 바뀌기 전에 최상목이 이 협상 하려고 달겨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자기들의 내란의 죄를 업기 위해서 아마 미국의 SOS를 쳤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때 아마 관세 15%가 아니라요 30%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들 죄 덮으려고. 예, 브라질은 네. 지금 50% 확정해 버렸던데. 네. 캐나다도 35%입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 보도 나왔는데 미국 국민들이 그 여파를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물가가 그렇죠. 관세를 뭐 한 15%도 적은 거예요? FTA는 관세가 없는 거잖아.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그러니까 제외하거나 물가가 지금 뭐 200%, 300% 이런 숫자가 그 회자될 만큼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가 15% 그 올라가면
물가는 200% 300% 올라갈 더 수밖에 올랍니다. 없는 게 네. 원자재 뭐 이게 제품을 만드는 모든 원자재가 15%씩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 가격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국민들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끌어내리세요. 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어저께 방법을. 나왔던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그 협상단이 첫 번째는 트럼프 역할극을 했다는 거.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가상 인물을 누군가가 대역을 하면서 네. 이 협상을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광우병 관련한 거 사진을 준비해 다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광우병 때 찍었던 작가들 사진을 구하면 비싸대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야 우리나라가 소고기 협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저렇게 돼. 그러니까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산 소고기 민감해. 그러면서 지금 막 100만 명 쏟아져 나오는 상황 돼. 이미 탄핵도 우리는 두 번이나 했고.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미국이 뭐 절대 지존 같지만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그 나라 여론이에요. 엄청 신경 씁니다. 예.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윤석열 끌어내려지는 거 존중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준비해 갔다고 하는 게 야 이게 머리 좋구나. 아, 너무 잘 한 것 한번 같아요. 읽어봐요. 예.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하면서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광화문 전체 일대가 거의 100만 인파들이 촛불 시위를 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도 걸어가면서도 보여줬다. 예. 그러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이 이제 뭐 상무장관이나 뭐 국무장관이나 뭐 장관들 협상 대상을 만나잖아요. 네. 미국에 있다가 막 어디로 갔다 그랬지? 영국 어디로 워싱턴, 갔다 네, 뭐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갔다가. 워싱턴에서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갔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 꽁무니 따라다니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게 이게 쪽팔리지 않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교포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했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익 앞에 쪽팔린 거 없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쪽팔리냐. 맞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연하죠. 영상들 보면 미국 당연하죠. 그 장관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네. 감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도 간절하게 움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 저 네. 이야기는 네, 결국에는 2주 안에 만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극우들이 기대했던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올 거야. 그럴 거고 이재명은 애초에 없었던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했겠죠. 저기 굳이 이제 아까 그 영어를 해석을 하자면 새 대통령의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 아,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가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뭐 니들은 보기에 무슨 뭐 모스탄? 단현명 씨. 내가 말했지. 모스탄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임명한 수백 명의 특보들 중에 한 명이라고. 네, 명예직. 지금 기억도 못하는 음. 그 모스탄을 와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이 새끼 입 씻고 그냥 돌아가고 끝이잖아. 가버렸어요. 은평 제일교회 버스로 극진하게 대접했죠. 네, 아이고 긴급 체포했어야 돼요 그 사람 사실. 아마 모스탄 알아요? 물어보면 트럼프가 Who is that? Who is it? Who is it? What? 이렇게 할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 트럼프 형님까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 있잖아요. 완벽하게 잘하는 협상은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없죠.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아침에 야 이게 타결됐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야. 사실은 그럼요. 기한내. 우리가 완벽하게 손해를 보건 타결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결이 됐다는 게 칭찬받을 일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이걸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지나 경제지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흠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흠을 잡으려고 보니까 미리 달려가서 흠을 잡아. 소고기 내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주둔 분담금 더 내줄 것 같은데 이지랄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스크래치 내려고.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맨 마지막에 협상을 할 정도로 한국이 중요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 유추를 해보자면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안 만나고 있었다. 타결이 된 뒤에 만나서 서명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극우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중국과 친하게 지내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게 외교예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저 국어 여러분들 삼가 애도를 표하고요. 자, 중요한 뉴스 중에 정동영 장관이 지금 장관 중에 가장 자기과 충실한 분 같아요. 네. 눈치 안 봅니다. 맞아요. 우리 같이 갖고 어저께 그 개성공단 상인들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고 그 빚에 허덕인 계신 분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데요. 이게 10년 전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걸어서 그러니까요. 그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정부를 믿고 투자했는데 예. 최순실이가 중단시켰다는 게 저 개성공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면서 개성공단 폐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제정신 아니죠. 근데 그 10년 동안 그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북한이 일부 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본인들이 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정부 관계자가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동영 장관이 그러니까 이 시대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다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만큼 멋진 딱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의 과거부터의 인연을 생각해 보면 정동영 장관은 통상의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 기분 나쁘거나 장관직을 거절해야 됩니다. 내 후배였잖아. 그렇죠. 내 후배였던 아이 밑에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장관을 한다고? 이게 보통의 정치인들의 통념적인 그 판단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저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돼요. 맞죠. 맞아, 정답.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 할 텐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환원시키는 거. 요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이에요. 요거 이제 5년 동안이면 36조 원 증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저 그래프에서 오늘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저거거든요. 증권거래세. 네. 증권거래세가 5년 동안 2조 3,345억 원 걷겠다.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좋았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게 안을 던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건 그게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데 네. 왜 거기에 과세를 안 해? 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저것이 지금 증권거래세로 5년 동안 2조 3,300억 정도 걷겠다는 거잖아요. 저게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사실 관세 협상은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표현은 없는데 그 배당소득 네. 분리과세 세율을 지금 그 진성준 의원이 제안한 게 38%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이게 많이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배당소득 과세를 분리한다면 그 세율은 지금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보다 노골적으로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재산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 부합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진성준 의원이 제안한 그 배당소득세율은 이게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주주 요건 완화 요 내용인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너 대주주도 아닌데 그걸 왜 신경 쓰냐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맹점이 뭐냐면은 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 대주주인 분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매집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당시에 개미들이 피해를 봐요. 일부 주식을 갖고 있는 피해를 봐서 이 장기 투자의 목적과 조금 걸맞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타로 사고 파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자잘하지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원래는 없었던 세금인데 이게 사실 금투세랑 퉁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투세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오른 건데요. 이것도 좀 논의를 필요해야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이 배당을 많이 주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세율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실제 배당을 주려는 그 회사가 배당 성향을 높인다고 하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다
다 돌아가겠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논의를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됐다고 봐요. 이게 갑자기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제 예측 불가하게. 개편 안이에요. 아니니까. 세제 네, 네. 개편 안인데 원칙을 일단 적용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너무 부자 감세를 많이 해가지고 음. 대부분 다 부자 감세 이야기고요. 주식 거래세 같은 경우는 그 일부에 포함되는 건데 그 응능 과세라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능력이 있는 만큼 자기 능력만큼 세금을 낸다. 요거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저 주식 거래세 같은 경우는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조정이 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이제 시장에 던지는 파장이 너무 큰 파장이 거죠. 크죠. 예. 근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라 해가지고 3,200까지 올려놨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눈치 없이 저것이 딱 발표가 되니까 시장에 던지는 여파가 너무 큰 거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주식 시장이 막 몇백조 날아갔다 그랬죠. 120조 정도 120조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만들면 저는 눈치가 없는 거라고 보고 요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거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아니니까. 저거를 시행을 할 때 어차피 과세는 해야 되잖아요. 네. 한 1, 2년 정도 더 유예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아니라 이게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 개인한테 귀속시키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을.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세율이 높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없던 걸 만들어내는 시장이잖아요. 기업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없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훨씬 더 많이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네. 세금으로서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바에 주식시장에 돈을 묻어놓는 게 나한테 이익이구나.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것 자체로는 여전히 부동산이 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주식시장에 돈을 넣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그널이 참. 이거는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3,200에서 한 4,000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야 몇 개월 후에는 뭐 1년 후에는 이거 세금 내야 돼.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툭 던지는데 한참 막 잘 나가던 네. 시장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 정책이라는 것도요. 시점 타이밍 봐가면서 해야지. 실제로는 이게 지금 윤석열이 했던 부자 감세를 어느 정도는 환원시키는 게 맞아요. 칭찬받을 일이야. 근데 갑자기 저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이제 법인세 같은 거는. 증권 거래세만 보이는 거야. 네. 그럼 정책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창 시장이 여러 가지 기대 효과로 막 잘 나가고 있어서 이제 5천 돌파도 뭐 몇 년, 2년 안에 된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또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집권하자마자 바로 상법 추진한다던가 상법 네. 개정한다던가 해서 의지를 보여줘서 시장에 믿음을 줬어요. 진짜 이렇게 정부가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정말 이렇게 활성화하려는 그런 청사진이 있구나라고 안정을 딱 주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세금을 빡 때리니까 그 갖고 있는 그 정책과 완전 반대되는 게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시장이. 네. 당황. 그러니까 5년 동안 35조를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 증권거래세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게요. 윤석열이 감세해 준 것에 복구해봐야 45%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증권거래세가 원고 나머지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것들로 가는 상황에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종부세. 그리고 조금 더 거둘 수는 있어. 내가 봤을 때 종부세 그렇게 비중이 많이 크지는 않은데 더하면 한 40조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게 웃기는 게 그런 거 있죠. 쉽게 예를 들면 박근혜 때 담배값을 올려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담배값 내릴 거라고 막 기대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불가능합니다. 네. 한 번 올라간 거. 한 번 세금을 내려줬다가 다시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이제 좀 사람들은 야 이거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지금까지 혜택을 봐왔던 사람들의 기득권은 놀랍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타이밍상 부동산 지금 대출 안 해주고 주식시장으로 막 몰리는 상황을 만드는데 야 세금 뜯어낼 거야가 먼저 튀어나오는 건 맞아요.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건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조정이 돼야 될 네.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국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윤석열이 다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가 열려요. 본회의 열려가지고 이거 처리하겠다 이건데 이런 좋은 뉴스도 오늘 증권거래세 묻혀버렸어요. 주식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 그래도 이제 이거는 법사위 통과된 거고 나중에 본회의 통과될 때 또 한번 크게 축하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그 조항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기득권들과 뭐 외국 기업들 뭐 이야기가 이끌어와가지고 저지를 하는데 이거 통과시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과시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중간에 막 변심하기 없기.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지금 발표된 것 중에 휴가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4일부터 8일까지면은 월화수목이에요. 네. 월화수목금 지난 다음 주 전체가 휴가인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뭐 휴가 기간이 꽤 길겠죠. 네. 근데 이 뉴스가 저런 뉴스 꾸지 안 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휴가 아니에요? 중 주요 국정 현안 챙긴다. 일 안 할 사람이에요? 아니 가서도 일할까봐 그래도 걱정되는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어떤 책을 챙겨가느냐 뭐 이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네.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시대에 없어진 뉴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휴가 갈 때 네. 이런 책을 가져갔다. 저는 아마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말로는 내가 휴가 가요 저도 갑니다라고 한 거 일부러 국민들한테 놀러 많이 가셔라. 우리 소비 쿠폰도 이제 발행됐으니까 국내 여행 많이 다니셔라 하는 신호고 지금 산적해 있는 게 당장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또 국민 임명식도 해야 되고 너무 많잖아요. 일단 가기는 가는 거야. 휴가 가는 척해서 휴가 가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밤새 또 텔레그램 네. 방에다가 네. 이제 장관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고하시죠? 챙겨오셨으니까 네. 하겠죠. 네. 일단 메시지는 휴가 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로 가잖아. 네. 글씨 써? 저도 외쳐.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 있어요. 내일. 아 벌써 지금 내일이네. 온라인 투표 안 하시거나 여러분들 카톡을 한번 보시면은 아직도 그거 그 카톡에 투표하라고 온 거 아직 안 열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꼭 하셔서 당 대표는 내 손으로 뽑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1차 투표인가? 첫날 투표는 투표율이 좀 조져있다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정부에도 힘이 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위원 최고위원 찬반 투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 모르시더라고요. 잘. 1부 마칠게요. 네.